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34분입니다. 예, 저는 어저께 금요일 일찍 끝내고요. 밤에 야구 보면서 술 한잔 하고 술을 좀 과음을 조금 했어요. 평소에 먹는 것보다 맥주 캔 2캔 정도를 더 마셨는데,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난주가에 연휴가 있어서 푹 쉬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일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에 표적이 돼서 당할 뻔했어요. 정확히는 로맨스 피싱 로맨스 피싱에 당할 뻔했는데,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으로 저를 막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온라인 홈쇼핑에 투자라는 식으로 나오던데, 눈치를 채고 이러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사기치면서 살지 말아라 한마디 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채팅을 그동안 그래서 좀 카카오톡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좀 주고받은 내용이 좀 있는데, 잠깐 설레기도 했어요. 너무 이쁜 사진을 보내가지고 진짠가 막 이렇게 싶기도 하고, 사진뿐만 아니고 동영상도 찍어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통화도 하고, 자기가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한국에 정착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한국말이 서툴다 그러면서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남아 여자였던 것 같아. 동남아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억양 톤이. 네, 그래서 그러다가 기분이 몹시 상했죠. 그래서 몹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고, 아이를 둘 키우는 싱글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애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를 속이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싶나요? 그래봤자 자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손해가 될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하는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엔 손해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고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이번 시간은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지난 시간에 심장을 좀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심장을 좀 끝내고 오후에는 코스모스도 좀 더 읽어야 되고, 오후에는 수영을 좀 하러 갈 생각입니다. 지금 몸이 아직 안 좋아요. 아직 좀 피로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최신 두뇌과학이 밝혀낸 종교의 실체. 앤드류 누버그 외에 지음, 이충호 옮김, 한울림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책 앞표지에 글을 읽어보면 왜 우리는 항상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걸까? 왜 우리의 의식은 영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할까? 전 시대를 통해 신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여왔지만 모순적이거나 증명할 수 없는 답들밖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를 최신 두뇌과학에 입각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 제 종교 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특히나 뇌과학과 종교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현대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해 놔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뭐랄까 종교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새로 만든 내 몸 사용 설명서 60쪽 심장 젊게 만들기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는다. 외모나 정치 견해, 특별한 요리 비법, 그리고 심장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 60세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 역시 그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평균보다 높다. 이렇게 보면 마치 높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나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같은 비정상적 지방질 생성 자체가 유전되는 것만 같다. 그러나 습관 또한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다면 당신도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이 짜게 먹는 습관이 있다면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과관계가 어찌됐든 간에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아무리 탓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부터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당신 주변에 심장과 혈관에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보라. 담배, 맛있는 고기, 안락한 소파. 적이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젊게 만들기 작전 1. 심장을 뛰게 하라. 당신의 몸은 하루 동안 패스트푸드보다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 사실 당신 몸은 자연산 지방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원을 돌보든 책을 읽든 아니면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든 당신 몸은 칼로리를 소비한다. 지방을 충분히 연소하려면 일주일에 3,500에서 6,500 칼로리, 하루에 500에서 950 칼로리를 소모해야 한다. 그 정도 칼로리 소모는 일상 활동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체력 향상을 위해 일주일에 60분 정도 더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즉 60분 동안 최대 심장 박동수 220 빼기 나이의 80% 이상 되도록 운동을 하라는 말이다. 쉽게 설명하면 시원한 방에서도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이다. 건강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최대 심장 박동수 80% 이상의 강도로 주 3회 20분 정도씩 운동해야 한다. 그러나 주당 60분 이상 운동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당 6,500kcal 이상 소모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운동으로 몸을 축나게 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주당 6,500kcal를 소모하는 55세 남성은 신체 나이가 47세 정도이다. 반면 에너지를 그 이상 소모하는 55세 남성은 신체 나이가 52세 정도 된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무튼 주 3회 20분씩 하는 운동은 30에서 40kg 정도 체중을 감량할 생각이나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싶은 사람을 제외하면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운동법이다. 운동이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신체 활동이든지 혈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인자인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몇 분이라도 더 걷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 가로 열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가로 열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염증을 줄인다. 어느 근육이라도 주기적으로 최대한 힘을 쓰면 심장도 튼튼해진다. 운동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적으로 만들어 더 건강하게 한다.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걷기부터 시작해서 근력 운동이나 자전거, 수영 등 간단한 운동을 하라. 4장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근력 운동을 추가함으로써 체력 훈련을 통해 55세 남자는 실제 신체 나이보다 8세 젊어지고 55세 여성은 9.1세나 더 젊어진다. 많은 사람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심장 질환을 재촉한다. 하나는 심각한 체중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굵은 허리다. 지나치게 굵다는 건 남성 40인치 이상, 여성 35인치 이상인 경우다. 물론 많은 사람이 허리띠를 이용해 허리둘레를 속이곤 하는데 불행히도 올챙이 배 밑에 숨은 허리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체중은 두 가지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가로 열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피 속에 지방질이 많은 것이 되기 쉽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운동할 욕구마저 앗아가는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 저예요. 딱 접니다. 둘째로 허리 주변에만 과도한 살이 있어도 위험한데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혈관의 염증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체중을 5%만 줄여도 심혈관뿐 아니라 전체 건강도 매우 좋아질 수 있다. 또 운동을 하면 노화의 주법인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서 네모 내용이 있습니다. 네모 안에 조금만 시간을 내라. 단 20분 정도만 운동해도 충분하다. 심장과 동맥, 뼈, 관절, 태도 그리고 전체 건강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약간 숨이 차면서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20분 동안 계속 움직이자. 결혼한 여성일 경우 직장 일에, 육아에, 집안일까지 할 일이 끝이 없지만 자신을 위해 운동할 시간을 내는 정도의 이기심은 꼭 필요하다. 스스로 한층 더 건강해지면 부모나 자식을 돌보는 모습도 자연스레 더 좋아질 것이다. 운동합시다. 운동. 길게도 아니고 20분 정도 하루에 20분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요즘엔 러닝머신도 좀 자주 타고 운동을 하려고 애쓰는데요. 오늘도 저 수영을 좀 가고 싶은데 지금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잠을 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수영을 좀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곤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젊게 만들기 작전 2. 건강 수치를 체크하라.
많은 사람은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 보는 날을 생애 마지막 계산하는 날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신체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신체 주요 수치들을 더 잘 다룬다면 심장병도 예측할 수 있고 그 밖의 위험 신호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심장 주식 시세표에 해당하는 심장 건강 검사와 수치들을 당신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혈압 검사. 혈압이란 혈액이 흐르면서 동맥혈관벽에 가하는 힘의 양을 의미한다. 혈압이 높으면 가로 열고 최적 수치는 115에 76. 그 힘이 문자 그대로 동맥혈관을 정으로 두들겨 홈을 만든다. 그러나 고혈압은 대개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기 쉽다. 고혈압은 간단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운동이나 식사 등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단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또 높게 나왔을 때 그 다음 조치를 적절하게 취했을 경우의 얘기다. 혈압 측정치는 순간순간 달라진다. 혈압을 측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이나 낮이나 밤에 상관없이 신체가 정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이 55세일 경우 수축기 혈압이 5mm Hg 정도씩 늘어나거나 유한기 혈압이 7mm HGC 7씩 늘어날 때마다 실제 신체 나이는 1년씩 더 늙어간다. 그러나 160에 90인 혈압이 최적 혈압 수치로 낮아지면 실제 신체 나이보다도 9년 정도 더 젊어진다. 또 발목, 팔, 혈압 비율 검사라고 하는 동맥경화 지표를 확인하는 검사를 의사에게 문의해 볼 수 있다. 저는 혈압약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가서 쟀습니다. 쟀더니 120에 80이 나오더라고요. 혈압약 덕분에 혈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지금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데 자, 혈액 검사 주사 바늘에 찔리느니 차라리 민달팽이즙을 마시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정기적으로 혈액을 검사하면 심장 건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건강 상식이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이 운반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쉽게 부서지며 홈이 파이거나 구멍이 생긴 동맥벽에 쌓인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총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뉘는데 이 둘의 작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LDL이고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HDL입니다. 첫 글자로 둘 사이의 차이를 기억할 수 있다. L은 나쁜으로 H는 건강에 좋은. L은 로우지의 약자고 H는 헬스의 약자네요. 으로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콜레스테롤, 단당류, 가로열고 포도당, 과당 같은 탄수화물의 단위체, 트랜스 지방산, 가로열고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고형화하거나 튀긴 기름에서 생성되는 지방산으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갈비나 지방분이 많은 빵 같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다.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부분적으로 유전적 면도 있다. 운동을 하고 10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하고 신빵이나 신설탕, 신국수 등의 백색 식품과 단당류를 피해야 한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하루 20g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필수적이다. 대부분 제품 라벨에 칼로리가 적혀 있으므로 라벨을 꼼꼼히 읽고 선택하도록 한다. 구운 돼지고기 안심 한 접시에 4g의 포화지방산은 실제로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보다 적다. 레스토랑 스테이크는 90g 이상의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으며 4에서 12일 정도 노화를 재촉한다. 포화지방산 섭취를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은 사람이라도 구운 돼지고기라면 5접시도 먹을 수 있다. 다 합쳐봐야 포화지방산이 20g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해도 55세일 경우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180에서 100으로 낮추어 3년 정도 더 젊게 살 수 있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섭취를 하루 20g 이하로 제한할 경우 또 다른 장점도 있다. 동맥이 이완되고 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 수치가 그만큼 올라간다. 이어서 동맥벽의 중간 근육질층을 마비시킨다. 동맥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감당해낼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혈관벽이 활력을 유지하려면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을 20g보다 적게 유지해야 한다. 변화를 원한다면 몸에 좋은 것들을 쌓아가자.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다음 몇 가지 방법을 지키자. 올리브유나 생선, 호두 등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 가로 열고 각각 하루에 한 스푼, 약 113g, 12개가 적당하다. 자,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 걷거나 그 밖의 신체 활동을 한다. 니아신, 비타민 B5를 복용한다. 밤마다 술을 마신다. 가로 열고 단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므로 토요일 밤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술을 마신다? 인상적이네요. 볼까요? 단 술은 양쪽으로 날이 선 칼과 같다.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술은 염증을 줄여준다. 하지만 술은 면역 체계를 노화시킬 수도 있다. 아마도 술이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를 비활성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술이든 남자는 하루에 2잔 반, 여자는 1잔 반 이상 마시면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 소주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술을 얘기하는 건지 위스키인지 포도주인지 잘 모르겠네요. 호모시스테인,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동맥벽에 파인 홈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킨다. 물리적으로는 마치 동맥벽에 폭격을 가하는 작은 유리 조각과 같은 작용을 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 경우 비타민인 엽산을 복용, 가로 열고 하루 700mg을 하면 쉽게 낮아진다. 호모시스테인 목표 수치는 9mg DL 이하여야 한다. C 반응단백, 고감도 C 반응단백은 만성 부비동염,
가로 열고 축농증의 올바른 용어, 요로 간염증, 가로 열고 콩팥, 요관, 방광, 요도 등에 생기는 간염증의 총칭, 잇몸 염증 등 신체 내의 모든 염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염증은 어떠한 것이든 혈관 내 염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WHI 연구에 의하면 HSCRP, 이게 바로 고감도 C 반응 단백이랍니다. 상승된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3.1배나 높았다. 항생제를 쓰거나 운동,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가로 열고 스테로이드가 아니면서 항염 작용을 하는 약물, 소염 진통제, 가로 열고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을 24시간 안에 같이 복용할 필요가 없다. 둘 가운데 하나만 복용하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스타틴계,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 고지혈증 약 등으로 HSCRP, C 반응단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신체 나이를 4세에서 7세까지 더 젊게 만들 수 있다. 혈당은 100mg D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당뇨병에 걸렸을 때 혈당이 너무 높으면 동맥혈관이 부드러워지고 동맥혈관을 수축시키는 데 관여하는 포스포키나제, 그리고 세포 내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의 하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동맥에 상처를 입힌다. 포스포키나제가 없으면 동맥벽에 구멍이나 틈이 생길 위험도가 아주 높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단당류나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젤리나 도넛 같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젤리나 도넛. 젤리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넛은 그래도 좀 먹어요. 도넛 지금도 사다 놨는데. 체력검사. 두 가지 체력검사만으로도 심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검사 모두 강한 운동에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 다시 말해 얼마나 강도 높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각의 검사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사망 위험도와 장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 심장 질환이나 혈관 노화가 일으키는 위험 등 모든 원인에서 오는 위험을 예측한다. 스스로 체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최대 심장 박동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손목에 부착하는 심박동수 모니터 기기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강도로 3분 동안 운동한 뒤 심박동수를 측정한다. 당신 나이의 최대 심박동수의 80에서 90%에 얼마나 근접했는가. 최대 심박동수는 220 빼기 실제 나이, 예를 들면 40세인 경우 최대 심박동수는 180회 정도이므로 여기서 90%는 162회, 80%는 144회이다. 회복시간. 가장 격렬하게 운동한 다음 바로 심박동수를 잰다. 그리고 모든 운동을 중단한 다음 2분 후에 심박동수를 다시 측정한다. 만약 최대 심박동수의 80% 이상에 도달하거나 운동 중단 2분 후의 심박동수가 66회 이상 감소했다면
실제 신체 나이는 달력 나이보다 적어도 5년은 더 젊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견아 있나라.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69쪽. 젊게 만들기 작전 3. 감정을 다스리고 평생 함께할 친구를 사귀어라. 누구나 첫사랑의 경험에서 깨달을 수 있듯이 정신과 육체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행복하다는 감정과는 다르다. 사실상 행복이라는 감정은 건강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이 육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새삼 놀랄 필요는 없다. 당연하지요. 네. 제가 이번 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그 보이스피싱에 표적이 되면서 겪어왔던 일이 지금 제 어제 이후로 그제 이후로 아주 감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사람 마음 갖고 그렇게 최악의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잘 다스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어제 이후로 좀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피로가 쉽게 안 가시네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몸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이 미디어북을 1시간 요번 시간 하고 잠을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컨디션 회복하려면 분노 감정을 물리쳐라. 부정적 정서 상태가 강하면 심장에도 해롭고 신체 나이를 9년 정도 더 늙게 만든다. 분노 감정은 정상적인 신체 회복 기능을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을 높인다. 이완요법이나 명상, 좋은 친구와의 교제는 훌륭한 치료법으로 몸을 손상시키는 여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라. 우울증이란 축구 시합 내기에 져서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순간적 감정이 아니다. 더 심하게 부정적이고 수동적 감정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심장 질환과 관련이 깊이 관련돼 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장 발작 가능성이 4배 이상 높다. 무력감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뿐더러 실제로는 신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단지 심대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우울증이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울증이 동맥에서 혈액 응고나 동맥 노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울증 치료 전문가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석 달 내에 증상이 90% 이상 호전될 수 있다.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갈 생각이거나 약물 치료 중이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운동, 명상, 친교 쌓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과 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알려줄 것이다. 네. 우울증에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울증에는 이제 약한 우울증과 심한 우울증이 있고 단기 우울증과 장기 우울증이 있는데 두
종류는 뭐 각각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그래요. 아닌 부분도 있지만 일단 우울증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약을 드세요. 네, 우울증 약. 현대 요즘에는 우울증 치료를 약물로 합니다. 네, 약물로 하니까 가장 효과도 좋고 빠르고,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운동이 몸을 움직여야 뇌도 활발해지거든요. 우울증의 증상 중에 여기서 얘기했듯이 무기력함이 많이 나타나요. 우울증에서는 그 무기력함을 상당히 호전시켜 줍니다. 운동이. 세 번째는 지적 활동을 해라.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경도 좋고요. 제가 피사를 하잖아요. 피사도 좋고, 피사를 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피사가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만 자,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유효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이다. 특히 날마다 반복되는 작업에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또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더욱 그렇다.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란 주행 중 갑자기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발이 묶일 경우 등에 받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 아직 정서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신체적 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들 사이에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이후 30일 동안, 가로 열고 그날 이전 30일과 비교해보면 워싱턴과 뉴욕에서 심장 발작이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뿐 아니라 미주리, 시카고, 캔자스, 앨리바마에서도 3배 정도 증가했다. 심지어 위험한 심장 박동을 조절해주는 신체 내 제세 동기가 방전한 횟수도 9월 11일 이후 30일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나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업무 등은 실제 신체 나이를 32년 이상 더 늙게 만든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줄인 상태에서 활동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좋다. 명상이나 이완요법 같은 치료가 거친 상사를 모시거나 반항적인 10대 딸을 상대하고 정장에 묻은 개털 때문에 받는 모든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징교나 종교적 헌신, 사회 참여, 애완동물과 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당신이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해 그것에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저 이게 9.11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9.11의 사건 이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었죠. 계엄 사태인데요. 내란 사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제 그거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정리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정리가 될 때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빵에 가고, 김건희도 빵에 가고, 한덕수도 곧 갈 거고, 이상민 이런 사람들 다 빵에 갔으니까 계속 빵에 보내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도록 빵에서, 아니면 내란 주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게 만들기 작전 4. 심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심장과 몸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음식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 가운데 때때로 왠지 못 믿어온 경우도 있다. 대표적 예로 버터 대신 마가린을 먹으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마가린의 트랜스 지방산이 버터의 포화 지방산보다 더 나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칼리브해의 산호 해변처럼 아주 선명하게 밝혀진 영양 권장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견과류를 먹어라.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먹어라. 견과류는 몸의 이로운 지방과 단백질의 원천이며 플라보노이드 가로 열고 3개의 페놀고리를 가진 물질의 총칭과 항산화제 가로 열고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물질 성분도 많이 함유한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1온스 31.1g의 견과류가 심장질환을 20에서 60%까지 낮춰준다고 밝혀냈다. 최고의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호두이고 땅콩, 잣 등도 건강에 좋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읽고 요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견과류를 땅콩 뭐 이렇게 관련된 견과류 식품을 좀 사서 놔뒀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먹고 있어요. 네, 견과류. 특히 저는 일할 때 간식같이 해서 먹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배도 약간 좀 채울 수 있고. 네. 몸의 지질 성분 올리브유는 몸에 이로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돌면서 혈관벽을 청소해준다. 다시 말하지만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55세 여성의 경우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60 정도가 되면 평균 4년 더 젊어진다. 그러므로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좋은 지방의 비율을 25%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채소나 플라보노이드 역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킨다. 예. 그 다음 생선을 먹어라. 일주일에 3번은 식사 때 생선을 먹어야 한다. 지방질이 많은 연어나 신살 생선인 대구, 농어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다.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가로 열고 지방질의 하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가로 열고 고농도 중성지방은 동맥혈관의 죽상판 형성을 유발한다. 가로 닫고 심장박동을 안정시킨다. 가로 열고 불규칙한 리듬을 감소시킨다. 또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줄여주며 혈압을 낮춰준다. 생선이나 생선기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대신 동일한 효과가 있는 액기염류 가로 열고 서양 지치기름을 먹어도 괜찮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번 이상 생선을 먹으면 심장 발작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최고의 생선은 낚시로 잡은 자연산 연어인데 통조림으로 나온 대부분의 연어도 자연산이다. 그 다음으로 메기, 가자미, 흰살 생선 등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생선을
자주 못 먹죠. 예, 생선 같은 경우는 요리하기도 좀 까다롭고 여름철에는 시키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왠지 잘 먹기가 요리하기가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지 잘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통조림이라도 먹어야 되는 건지. 근데 통조림은 지방이 많아서 살이 팍팍 찌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플라보노이드를 정해서 먹어라. 플라보노이드를 하루 31mg 정도 섭취하라. 플라보노이드는 견과류, 녹차 같은 차 종류, 적색 포도주, 포도, 크림베리, 100% 오렌지 주스, 양파, 토마토 주스 등의 일부 식용식물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증 물질이다. 권장량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크림베리 주스는 2잔 반 정도, 차는 이보다 더 많이 마셔야 한다. 차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냉문동차를 마셨더니 이 앞 시간에, 그러니까 쉬기 전에 가래가 막 이렇게 끓어오르더라고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명문동차는. 그리고 지금은 보이차를 마시는데 보이차도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먹고 나면 뭔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독소를 좀 해독시킨다?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해로운 음식 종류를 알아두어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을 하루에 20g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혈관 노화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지방은 주로 고기, 지방 함량이 많은 낙농 제품, 기름에 튀긴 패스트푸드 등에 많이 들어있다. 이러한 지방 성분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죽상판 생성을 촉진하며 혈액 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 바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혈관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는 시럽이나 대부분의 백색 가공식품인 단당류 또한 피해야 한다. 단당류는 비만이나 인슐린, 가로 열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낮춘다. 저항성, 가로 열고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그 쓰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이 된다. 저항성을 유도하고 혈관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당뇨병까지 일으킨다. 젊게 만들기 작전 5. 가족에게 배워라. 잘 살펴보면 어느 집에나 습관적으로 푸짐한 만찬을 즐기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게 마련이다. 부모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심장병을 앓거나 이른 나이에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다면 다른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병 확률이 높다. 비정상적 지질, 가로열고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 형성, 고혈압,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은 유전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활습관 또한 물려받는다. 가족력에 심장질환이 있다면 심장에 안 좋은 생활습관은 없는지 점검하고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정기적인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유전적인 위험성까지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젊게 만들기 작전 6. 필요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라. 약품 가운데 매우 훌륭한 예방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제나 보조제가 있다. 그 중에는 당신의 심장을 위해 엄선한 최고의 선택도 있다. 아스피린. 세상 그 누가 이 하얗고 작은 알약이 심장에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했겠는가?
아스피린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신뢰할 만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심장 발작 발생률을 44%나 줄인다고 보고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고 동맥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준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기는 하다. 아스피린이 위 점막에 산으로 작용해서 위벽을 자극하고 위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아스피린의 특성이 위궤양 환자에게는 출혈을 더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 정도는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따뜻한 물을 반잔 정도만 마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아스피린은 그만큼 심장병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남성은 35세 이상, 여성은 40세 이상일 경우 하루에 아스피린 반알 162mg 정도를 평생 복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아스피린을 복용해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최소 3년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55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 3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이건 좀 의사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네요. 종합 비타민제. 종합 비타민제는 심장에 좋은 미세 영양소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마그네슘 400mg 하루 한 번은 심장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다. 칼슘 600mg 하루 두 번은 혈압을 낮추고 비타민 D 60세 이하는 하루 400, 60세 이상은 600.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염증도 줄여준다. 비타민 C 600mg 하루 두 번와 비타민 E 400 하루 한 번은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영양소는 각각 따로 쓰는 것보다 같이 쓰면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스타틴 계열 가로 열고 약물 성분 이름이 뭐뭐 스타틴으로 끝나는 약으로 심바스타틴 가로 열고 조코정, 심바스타정, 심바롤정, 심콜정 등 로바스타틴 가로 열고 메바코, 로비스트, 로바스타 등 이스트로바스타틴 가로 열고 리피토정, 로수바스타틴 가로 열고 크레스토정, 프라바스타틴 가로 열고 메바로 친정, 플루바스타틴 가로 열고 레스코캅켄 등이 있다. 이름 어렵네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비타민 C나 E 복용량을 100mg 하루 두 번, 100 IU 정도 하루 한 번 정도로 줄여야 한다. 비타민 C와 E는 스타틴 계열의 약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효과에는 영향이 없이 항염증 작용을 억제할 뿐이다. 그럼에도 스타틴의 항염증 효과는 40% 이상 유지된다. 칼륨은 동맥 혈관을 건강하게 해준다. 칼륨은 주로 음식물에서 섭취하는데 하루에 과일을 4개 정도 먹으면 좋다. 특히 좋은 과일은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등이다. 단 비타민 A를 2500 IU 이상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최소량은 1500 IU. 비타민제를 적절하게 복용한다면 당신의 실제 신체 나이는 6세 더 젊어질 것이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뭐 필요 없다 그러던데. 비타민제 같은 거 먹어봤자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엽산, 비타민 B는 여러 면에서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특히 심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400 mcg 복용하면 호모스테인을 정상 수치로 낮추고 호모스테인 수치가 26인 사람은 6년이나 더 젊게 만들어준다. 식품을 섭취해서 몸에 필요한 엽산을 모두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
12를 복용해야 한다. 젊게 만들기 작전 7. 규칙적으로 자라. 수면 부족이 혈관의 노화와 심장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연구를 통해 나온 최적의 수면 시간은 남자가 7에서 8시간이고 여자가 6에서 7시간이다. 수면을 통해 신체가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다면 한두 시간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되도록 건장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잠이 부족하면 뇌에서 즐거움을 유발하는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 단 음식이나 담배 같은 유해 물질을 많이 섭취하려 든다. 수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 집 지붕이 뻥 뚫렸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것과 같다. 그대로 놔둔다면 비가 올 때 어떻게 되겠는가? 심장과 혈관을 더 젊게 만드는 숙명 방법은 5장에서 소개한다. 이게 8시간 정도라고 8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자도. 저는 좀 많이 자는 편인데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도 8시간 이상 8시간에 맞춰서 잠을 자는 거는 꼭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장 끝났고요. 챕터 2가 끝났고 챕터 3은 생각하는 힘 두뇌계입니다. 두뇌계.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